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골에서 대형 마트가 없는 사람은 수입은 더 적은데 지출은 많아지는 구조가 되고, 서울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입도 많지만 지출이 적어지죠. 왜냐하면 옷이니 뭐니 뭐 이런 데가 싼 데가 너무 많거든요. 뭐 인터넷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더 싸게 사버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해외 사이트 아마존이나 이런 데다가 공동 구입 형태로 해가지고 외제를 사버려요. 한국에서 한 700만 원짜리 한 TV 한 4,500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앞으로는 스마트폰 시대가 대중화가 돼가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경매를 앞으로 하시려면 무조건 인터넷에 친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요런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 익숙해진 다음에. 그런 거지.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이 나이에 돈 안 벌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했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십니까? 예, 요게 안 되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경매 사이트 보는 법의 1순위가 요거고, 여기까지 지식이고. 그러면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검색 기준이, 검색 창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 검색 창이 이렇게 있어요. 뭐, 지역이냐, 종목들도 있죠. 아파트냐, 빌라나 이렇게 버튼 눌러서 선택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찰 횟수, 뭐, 몇 회부터 몇 회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 감정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냐. 이렇게 범위 구간을 정할 수 있게끔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가 있으면 또 최저가가 있어요. 최저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버튼 몇 개 있어가지고 여기는 주택이죠. 주거용으로 해서 뭐 아파트, 빌라, 뭐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빌라형 아파트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아파트는 법적으로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빌라는 4층 이하.
그죠? 다가구는 3층 이하, 단독은 2층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층이 넘으면 법적으로 아파트입니다. 옛날에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10몇 년 전에 이거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동네 부동산 업자들이 누구나 하는 소리가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빌라지. 그게 어떤 거예요? 빌라형 아파트. 5층이 넘고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데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빌라지.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단지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런 거 할 때는 예를 들면 실평수가 30평이에요. 30평짜리를 이렇게 시세조사를 딱 하면 예를 들면 3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를 들어 30평짜리가 3억이다. 딱 예를 들면 그 동네에서 그래요. 아, 이거는요, 집이,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빌라인데 내장도 좀 다르고 조금 고급스럽습니다. 아이고, 평수가 아파트, 빌라는 똑같지, 뭔 소리예요? 이런 놈들이 대다수입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같아요? 어때요? 같습니까? 그러면 벤츠 평수보다 트럭 평수가 크니까 트럭이 더 커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어떤 미니 스포츠카들은 평수도 작잖아요. 그 철판도 좀 덜 들어가, 낮으니까. 그죠? 그러면 SUV 차보다 좀 싸야 되겠네요. 자, 뭔 차이가 있습니까? 브랜드 차이도 있는 거고, 내장재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자재 차이도 있는 거고, 다양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평이면 똑같이 봐버려요. 이런 걸로 오해를 가장 잘 받는 게 뭐예요? 빌라형 아파트. 그게 무슨 아파트냐 이러면서 빌라형 아파트들은 통상 고급 자재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빌라보다는 조금 레벨이 높죠. 그죠?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정쩡한 빌라와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는 빌라형 아파트들이 어정쩡하다 보니까 무식한 공인중개사들이 볼 때는 빌라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시세평가를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상망측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건 분명히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이제 해드린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에 어떤 지역도 여기에는 빌라를 샀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km 가까이 돼. 1km는 솔직히 안 된 것 같고, 한 400m나 되는 것 같아요. 하도 옛날이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구산역 아시죠? 은평 구산. 응암역 있고, 구산. 네. 구산 다음에 역촌이지. 역촌역 그 인근이에요. 녹번역 있는데 아시죠? 예. 여기 처음 생길 때 여기를 샀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부동산 업자들이 열몇 군데가 있어. 줄줄이. 거기 역 생기는 거랑 여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상관이 있지 없을까요? 여기 안 들어온 데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업자 말이 내가 여기서 30년간을 살았는데 그런 걸로는 우리 동네는 꼼짝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깨달은 도인이죠. 다 척 보면 알아. 그냥 전부 다 도사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탁 해. 그래서 내가 근데 이런 말을 막 믿어요. 사람들 막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이 있는데 아주 가벼운 깃털이 싹 아니면 낙엽이 이렇게 와서 탁 닿으면 뭐가 생기죠? 물결이 생기죠? 이렇게 싹 닿아도 파문이 싹 생깁니다. 큰 돌 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싹 닿기만 해도 파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 낙엽이든 깃털이든 안 닿는 거와 닿는 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분명하게 요거는 다르다. 존재는 한다. 존재하는 거죠. 파문이 크기가 클지 작을지는 모르지만
아예 없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럼 여기서 여기가 물론 옛날에 어떤 사람처럼 진도에 무슨 항이 들어온다고 뭐 땅 파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거제도 뭐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직원의 제 아버지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진도 쪽에 땅을 샀어요. 네, 땅을 샀어요. 근데 어디에 항이 들어오냐 했더니 하여간 여기서 상당히 멀어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항이 들어온다는. 그럼 뭐냐면 여기서 여기 일산 호수공원까지가 30몇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50km면 어떻게 돼요? 서울이 반경 50km예요. 여기서 광화문까지가 20km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광화문에 빌딩 들어서 63빌딩 들어오면은 여기에 집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안 오르죠. 예, 송파에서 롯데 160층짜리 오르면은 관악구에 집가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50km 넘는데 사는 놈이 있고 요거는 효과가 없는 것이지. 물론 오지도 않았지만 요거는 어찌됐든 한 동네에 어떤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적어도 옹달샘에 낙엽 떨어지는 것보다는 큰 효과일 것이라는 건 상식선 아닙니까? 이런 상식도 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고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너무 경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맞았죠? 예. 설마 오겠어? 요렇게. 설마 쳐들어오겠어? 요런 생각을 하다가 죽죠. 그죠? 요즘에 뭐 이순신 그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임진왜란 때 조선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죽었다니까요. 임진왜란 때.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매라는 거는 돈하고 관련된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근데 그 순서가 결정되는 곳이 어디예요? 경매 사이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돈지를 결정하고 순서가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애지중지하고 돌보고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돼. 경매 사이트. 솔직히 자식 사랑한지 안 한지도 기억도 안 나시죠? 기억도 안 나잖아. 하도 뭐 크면서 말썽 일으키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왔고 검색 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편리하게 돈 이유는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놓은 거죠. 검색 창이라는 건 편리하려고 놓은 겁니다. 편리. 우량 물건을 고르려고 놨을까요? 편리하려고 놨을까요? 편리하려고. 그쵸? 이런 거가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편리하려고 만든 것이지 우량 물건을 딱 집어내는 어떤 거랑은 연관성은 없다. 그죠? 이걸로 어떻게 우량 물건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게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만들어 놓은 버튼에 집착해서 어떻게 됩니까? 편리성에 집착해서 물건을 본인 마음대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 가격을 내가 한 1억 정도 들고 있으니까 야, 감정 가격이 맥스 2억까지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 2억까지 맞춰놓고 검색을 하기도 하고 최저 가격이 한 5천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천으로 이렇게 해놓고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니까 최저가를 7천까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최저가가 예를 들면 5천 이하를 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냐면 최저가를 기준으로 안 하고 또 감정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최저가가
0부터 5,000까지로 기억은 나요. 근데 한 2, 3일 있다가 어떻게 보냐면 6,000부터 7,000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어디가 빈 공간이 생깁니까? 5,000에서 6,000 생겨요. 즉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버튼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건 다 봐야 되는데 저번에 여기까지 검색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검색하고 여기까지 검색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딱 생겨요. 안 보고 지나가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건을 부여를 하다 보면 안 보고 지나가는 공백이 꼭 생겨요. 희한하게. 그럼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검색을 하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제 경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초창기 옛날이죠. 하다 보면은 왜 이 물건이 빠졌지? 근데 빠진 물건이 또 좋은 게 있어요. 또 보면 자기는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만은 검색 조건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안 보는, 즉 CCTV에 사각지대 같은 게 생깁니다. 그죠? CCTV에 해놔도 틈이 있어서 밑으로 숨으면 안 보이죠? 경매 물건이, 특히 우량 물건이 그런 데 숨어. 마치 미꾸라지가 돌 밑에 숨듯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들어보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미꾸라지가 졸러 가는데 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이 숨어있는 돌을 건너뛰고 다른 돌을 건너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본인이 이런 공백이 있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치밀하게 보겠죠. 내가 여기서 얼마까지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는데 이런 공백이 없는 줄 알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거가 대충 개념 없이 검색을 하게 된다. 이 검색창을 활용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중에 대표적인 게 우량 물건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틈들이 생겨버려서 물건들을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거는 분명히 주택이고 빌라예요. 근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상가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왕건이 주택이, 왕건이에 해당, 예를 들면 빌라형인데 또는 뭐 근린 주택인데 괜찮은 물건인데 어떻게 됩니까? 주거만 보다 보면 상가 부분에 주거 컬러가 있는 우량 물건이 상가에 들어가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나는 집을 사야지, 난 상가 싫더라. 그래가지고 막 상가 중에 보면 아파트 상가, 점포 상가, 뭔 상가, 집단 상가, 뭐 상가도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 포털을 보시면 그런 거 저런 것들을 주거와 상가 사이에 있는 애매모호한 건물들을 또 놓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거를 딱 클릭해서 보면 놓쳐요. 또 그 다음에 상가를 딱 보는데 상가 전체를 봐버리면 되죠. 그런데 상가 중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파트 상가는 주로 잘 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의 상가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단지 밖에 있는 상가, 아파트 상가여도 이렇게 대로변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되면 아파트 뭐 이렇게 길가 쪽에 있는 이제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 상가들은 뭐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좀 뭐 가격도 오르고 공실률도 좀 떨어집니다만은 주로 옛날에는 아파트 상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좀 이렇게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 거 사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검색 버튼을 잘못 누르다 보면 왕건이들 마구마구 놓치는 거를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금은보화가 이만큼 있어서 손에 딱 잡아도 잡으면 어때요? 손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돼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건을 고르실 때는 한번 내가 딱 틀을 정해놓으면 어떤 것도 못 빠져나가게끔 완벽하게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검색 버튼을 활용하신다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런 틈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왕에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며칠 이내에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좀 보시면 이런 검색 버튼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또 하나의 어떤 활용법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5천을 들고 있다. 5천을 들고 있는데 돈 되는 거를 사고 싶어. 그죠? 그러면은 버튼을 뭘 누를 거예요? 고민이 되죠? 그렇잖아요. 뭐 최저가를 5천으로 맥스를 둬야 되나? 그죠? 최저가가 0부터 5천으로 하셔야 되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버튼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구경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내가 들고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돈만큼에 맞는 거를 골라보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이런 틈새가 생기겠죠? 그죠? 이거는 정할 수가 없잖아. 그냥 5천을 들고 있는 거랑 얼마짜리 물건을 보는 거랑은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5천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최적 감정가를 예를 들면은 1억 5천까지 0부터 1억 5천까지로 이렇게 골랐다고 쳐보시죠. 감정가를. 그런데 감정가가 1억 8천에 정말로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이 범위로 정했던 이 범위 안에 보다 살짝만 밖에 있는 1억 5천이 아닌 1억 8천짜리 감정가가 좋은 물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5천을 들고 있는데. 그쵸?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정하란 말인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통상 하시냐면은, 안 알려줘야 되겠다. 자, 우리가 통상은 그래도 한 80% 대출이 된다라고 전제를 우선은 생각을 하세요. 90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 80까지가 보편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축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축소한 상태에서 견적을 볼 거냐? 아니다. 80 정도에서 보시면, 자, 낙찰이 2억이라고 보시면은 어때요? 80%가 대출이면 대출은 1억 6천이죠? 맞죠? 그러면 실투자비는 얼마입니까? 4천 아닙니까? 여기에 이전비 한 1,000만 원 볼까요? 그죠? 맞죠? 자, 5천이 들고 있으니까 낙찰을 2억을 써도 5천 안에는 된다. 그러니까 나 5천 들고 있는데 1억 5천까지 봐볼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난 정말 많은 높은 데까지, 내가 할 수 없는 데까지 검색하고 있는가 봐 라고 착각을 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2억까지 써도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로 물건만 좋으면 내가 어디서 2, 3천 더 땡겨올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5천을 죽어도 5천만 원만 내가 써야 되고 5천 100만 원 써서 1억을 벌어도 나는 안 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2억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람은 또 돈이 좀 더 크게 벌리면 어디서 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럴지 말지 누가 알죠? 제가 압니까? 여러분이 압니까? 네,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짜 할까요? 어떨까요? 본인도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미쳤냐라고 그러면 능력이 반감돼 버리고, 난 못할 것 같은데 옆에서 푸시를 하고, 해봐. 야,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꾸 하다 보니까 귀가, 해볼까? 해서 평상시 누구에게 돈 얘기 한 번 안 했던 사람인데 마침 또 만나는 자리에, 나 경매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나 돈이 5천 필요한데, 그럼 내가 빌려줄게. 쉽게 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인연이 뻗쳐나가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힘든 겁니다.
그죠? 주어진 자원, 자기가 인식하는 이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녀한테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아, 나 열심히 해, 아빠.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은 잘하시잖아. 그죠? 뭐 학생이 그렇게 의지가 약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은 잘하는데 본인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사생활 침해다. 또는 인격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죠? 아, 신기해. 돈을 버는 길에 있어서는 누구도 교육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영어 단어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볼 때는 누가 막 공부 잔소리야 하루에 10시간 이상 해 이런 건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돼 있는데 경매 쪽은 그렇게 잔소리한 사람이 없어. 누가 뭐 시험도 안 보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1시간 강의를 들으셨지만은 보면은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그 분위기가 나오죠? 들고 파야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들고 팔아야 되고요. 하다 보면 이런 오류들 생긴다 그랬죠? 틈새들이 생깁니다. 검색의 틈새들. 이거에서 놓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매를 업으로 하면서 사이트를 갖다가 하루 종일 들고 파는 놈들이 이 물건이 있었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 요거가 있었구나. 근데 이 물건이 놓친 물고기가 항상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물건을 샀으면 내가 진즉에 알았으면 이 물건을 살 걸 내가 이걸 샀네. 이런 경우가 옵니다. 다 경험담입니다. 경험.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험했다는 거는 여러분처럼 10번, 20번 실수한 얘기가 아니고 실수할 뻔한 거를 저는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할 뻔한 거가 경험이지 무슨 같은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실수하면 그거는 바보인 거죠. 그럼 바보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이렇게 놓친 게 이거 뭐야?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오늘 한 5시에 물건을 봐도 내일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으면은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초짜니까 어떻습니까? 한 2주 전부터 발견 안 되면 불안하잖아. 옛날에도 컨설팅 하는 분들 보면 이래요. 오늘 와서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3일 있다. 오늘 예를 들면 금요일이죠? 토요일인가? 예를 들면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버립니다. 왜? 너무 갑작스럽게 돈을 벌면 힘들잖아요, 정신이. 그죠? 갑작스럽게 돈 벌면 내가 좀 안 돼. 돈을 벌 준비, 마음가짐이 된 상태의 연후에 돈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돈 준다고 오면은 무서워지는 거야.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짜예요. 그것도 또 초보자들이 극복 못하는 마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대. 여태 못 본 거는 기다린 거 아닌가? 그죠? 수십 년 동안 못 보러 와놓고 새삼 또한 며칠, 2주 정도 더 딜레이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자꾸 책에 따도 금덩어리가 떨어지면 기다렸다 줍냐. 바로 지우면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는 거가 우리의 어떤 개인 의지랑 무관하게 지들끼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죠? 지구하고 달이 이렇게 계속 돌고, 태양이 돌고, 저기에서 먼 행성에서, 먼 우주에서 헨리혜성이 76년 만에 한 번씩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은하계에서도 수많은 행성들이 막 지들끼리 돌아. 맞죠? 이게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안 믿었지만 요즘은 이게 상식이야.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믿었죠? 이렇게 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요것도 그렇게 돌아요. 경매와 공매 물건도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돈질을 하려는 타이밍에 경매는 휙 스쳐가는 경매의 행성이 하나가 있고 그 비슷한 사정권에 들 때 공매 물건이 하나 싹 스쳐갑니다. 이렇게. 그러죠? 근데 내가 이 주택을 사고 싶은데 주거용을 사고 싶어서 꽂혀서 주거용을 행성을 딱 보는데 그 옆에 싹 스치면서 상가가 돈이 더 될 것 같은 게 싹 스쳐. 그러면은
총을 쏘는 입장에서는 하면서 저걸 사야 돼, 이걸 사야 돼를 갈등을 하죠. 근데 그런 행성이 지나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 결정이 쉽겠죠? 그죠? 난 저것만 사야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검색 능력이 탁월해지면 질수록 고민은 많아지고, 원래 그래서 식자우안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아는 걸 알면 걱정스러워. 고려할 게 많은데 하는 게 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으면 고민이 없어. 고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고민하고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민이 좀 많은 사람이 좀 잘 살아요, 또. 그죠? 삼성같이 큰 기업이 왜 미래 성장산업 없다고 저 난리치고 고민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저렇게 부자인데 뭘 또 그러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아예 1년에 한 번 검사했으면 되지, 어떻게 해년마다 매달 정기검진 왜 받냐? 요렇게 또 생각한다, 이게. 먹으면 똥 싸는데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굳이 맛있는 호텔을 왜 찾아가냐? 요 얘기랑 똑같은. 모르면은 세상이 단조로워 보인다. 그죠? 다 흰색,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조금 같은 미술을 좀 하는 사람은 모든 색이 어마어마한 색들을 다 알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는 색이 7가지잖아. 빨주, 노초, 파란 뭐. 그지만 미술하거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간하죠. 놀이끼리, 누리끼리, 누르스름, 뭐, 그러죠. 다 색이 다 다른 거야. 음악하는 사람들이 듣는 음악하고 우리 귀에 들리는 음악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냥 다 비슷해. 근데 뭐 비슷한 놈들끼리 있는데 노래 부르는데 가수들이 누구한테 막 자꾸 지적질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죠? 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 능력을 탁월하게 안 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돈질을 마구 해버리게 되고, 검색 능력이 좀 탁월해지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걸 사, 저걸 사, 이래 사, 저래 사. 그러면서 또 응찰 안 하는 사람도 또 있어. 고민만 하고. 그죠? 그잖아요. 공을 치라고 타자를 세워놨는데 공이 지나가는 것만 계속 보는 사람도 있어. 진짜예요. 분명히 타자는 뭐예요? 공을 때리려고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인데 보고 들어와. 이렇게 보고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보는 능력도 중요한데 잘 때리는 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을. 그러니까 좋은 거를 딱 올 때 귀신처럼 잡아채야 되는데, 야, 이거는 나하고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어떤 것 같아. 이건 저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를 드는 게, 옛날에 그 큰 돈을 제가 이제 같이 벌어서 5대5로 나눠 먹었던 사람이 있는데, 더 큰 물건을 딱 왔는데 그 물건이 그 먼저 팔았던 물건에 잔금을 받는 날에 3일 있다 응찰이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9월 달에 계약을 하면 9월 말에 잔금을 통상 받잖아요. 한 30일 있다 받잖아요. 근데 입찰이 10월 2, 3일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번에 제가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돈을 그러니까 전에 물건 판 잔금을 받고 좋은 물건 응찰이 한 3일 있다 왔다 이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럼 당연히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돈이 마침 준비된 상태에서 돈이 좋은 물건이 오니까 기뻐서 날뛰어야 되겠죠. 근데 딱 봤더니 지금은 이제 겨울 다 됐으니까 내년 꽃피는 춘3월에 입찰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입찰하고 겨울하고 봄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돈을 못 벌어야만 뻘짓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면서도 뻘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고수가 되려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그 명사수나 명사냥꾼을 생각해 보세요. 명사냥꾼은 어때요? 잡는데 능숙하고 빠르죠. 정확해. 판단이 정확해요. 짐승들도 이렇게 한번 뛰면은 총을 안 맞아요. 내가 빨리 정확하게 안 쏘면 못 맞춥니다. 아시겠죠? 물건도 그렇게 돌아다닌다. 지금 우주를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럼 우주에서 수많은 별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다니죠. 그죠? 지구같이 이 넓은 땅덩어리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제트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휙 돌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안에 그 속도로 이걸 한 바퀴 돌려면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아세요?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여기선 조용한데 뭐 그렇게 돌고 있나? 이런 생각이. 그러나 그런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도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신간 편하게 사는 것이죠.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매 물건에 이렇게 도는 줄 모르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민하는지를 모른다. 알면은 이렇게 편히 쉴 데가 없죠. 빨리 열심히 이걸 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